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750 Li X드라이브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차가 아주 조용하네요. 거동도 조심스럽습니다. 차 자체의 움직임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고급 세단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자세랄까요, 마음가짐이랄까요,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차의 주인 오너는 아마 뒷좌석에 주로 앉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운전석에 앉은 이는 쇼퍼, 그러니까 고용된 운전자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차의 중심은 드라이버 운전석이 아니라 오너석, 뒷좌석 오너의 자리가 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2.8회전 정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 가죽으로 감싼 스티어링 휠이 좀 굵은 편입니다. 손에 꽉 차게 쥐는 그런 맛이 있고요. 모니터 형식으로 구현되는 계기판은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 RPM 게이지의 레드존은 7000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출발이 되고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V형 8기통 엔진이 올라가 있죠.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 66.3kgm의 힘을 냅니다. 힘에 관한 한 아쉬울 게 없다 라고 봐야 될 텐데요. 다만 문제는 연료 효율, 연비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1억 9천이 넘는 차, 2억에 가까운 이 차를 타면서 연비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BMW가 적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다 담아 놓은 그런 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결합물, 기계적인 장치들의 총합이 아니라 BMW가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해 왔던 그런 기술들이 이 차에 다수 적용이 되어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옆에서 사선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차가 미처 인식을 못하고,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인식을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앞에 차가 끼어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차는 인식을 했고 속도를 줄였고, 그리고 앞차가 끼어들었고, 이렇게 원활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작동한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는 구간인데요. 제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죠. 핸들을, 곡선 구간을 빠져나왔고요. 금방 삑삑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핸들을 놓지 말아라, 핸들을 쥐고 있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자율운전의 직전 단계, 혹은 아주 기초적인 자율운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참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수준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조금씩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운전의 패턴이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전하는 차를 잘 따라가면서 조절하는 정도의 운전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게서 차에게로 상당 부분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어스 앤 윌킨스의 오디오 시스템,
자, 그냥 간단한 MP3 파일일 뿐인데 아주 높은 수준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아주 그 질감 있는 높은 수준의 음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가 호강하는 거죠. 굳이 이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내가 그만큼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죠. 낮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거의 차 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아주 조용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죠. 아주 높은 수준에서의 그런 고급감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할 때 안전띠가 몸을 꽉 조여주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차와의 포옹이랄까요?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부드럽지만 아주 빠른 시간에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거칠 것 같다,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속도 영역이지만 그닥 불안감은 크지 않습니다. 극한적인 고속까지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요. 그 과정에서 차의 그 거동, 안정감도 아주 우수합니다. 거기에 놀랄 필요는 없겠죠. 이 차에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안정감, 고속주행감 혹은 조용함,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근처에 있는 차들을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속도를 올리는데요. 고속 구간에서 약간의 풍절음, 이 정도는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레드존 부근에서 약 6000rpm 전후에서 엔진 소리가 조금 들려오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람 소리가 엔진 사운드를 덮어버린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속도에 비해서 엔진 소리는 아주 차분한 그런 그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차의 움직임, 롤이나 피칭,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적극적인 스포츠 주행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는, 중심을 딱 잡고 달리는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데 아주 지금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은 정도,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속도라면 아주 차분한, 거의 비단길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달리기 성능, 주행 성능, 이런 부분은 어쩌면 이 정도의 차급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그 편의장치, 어떤 기능, 추가 안전장비, 거기에 더해서 어떤 가치를 여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 차,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이 차의 어떤 그 값어치,
가치가 결정이 되겠죠. 단순한 주행 성능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진입해서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급한 코너인데요. 부드럽게 들어갔고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BMW 6세대죠. 6세대 7 시리즈에는 여러가지 첨단 장비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훨씬 더 넓은 가시거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형차의 눈부심은 최소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의 조사 범위는 600m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차체가 좀 무겁죠. 아무래도 대형 세단이고 여러가지 편의 장치를 넣다 보니까 2톤을 훨씬 넘는 차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카본 코어 차체를 적용을 해서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차체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 130kg의 무게를 줄였다고 하네요. 130kg이라고 한다면 좀 가벼운 성인 2명 혹은 성인 남자와 여자 한 커플, 그러니까 두 사람 몫의 무게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터치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치 패널, 글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구 셔틀 윗부분에 글자를 쓰면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검색이나 전화를 걸 때 훨씬 간편하고 편리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스처 컨트롤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간단한 손 동작으로 화면을 넘기거나 오디오의 볼륨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만든 시트, 그리고 천정 역시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이 있습니다. 차의 전방향의 안전을 체크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앞뒤로 어떤 교통량 혹은 갑자기 태어난 아이들, 이런 부분들 센서가 체크를 해서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파주 해일마을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약 53km를 달려왔고요. 주행거리는 53km, 주행시간 1시간 15분, 평균 주행속도 44.2km. 자, 평균 연비 10.2km/L. 아주 이 차의 덩치나 격에 비해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연비를 얻었습니다. 에코 프로 모드에서 운행을 한다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는 뒷좌석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죠. 4인승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이렇게 막혀 있고요. 뒷좌석 왼쪽과 오른쪽 두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자, 각 시트마다 전용 모니터가 따로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 안에는 이런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음료수를 올려놓고 마시거나 할 수는 있겠죠. 비행기 좌석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건 뭐죠? 갤럭시 탭입니다. 삼성전자 마크가 선명을 하고요, 선명하게 찍혀 있고, 시승차여서 아직 정확하게 세팅은 안 돼 있지만 차 안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온라인 상태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인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자, 지도를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뒷좌석 전용 모니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을 듣거나 내비게이션을 같이 보거나 차의 상태를 알거나 뭐 이런 그 설정을 바꾸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열고 다시 이런 햇볕 가리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도 선루프를 다시 닫아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겠군요. 가장 압권인 것은 뒷좌석을 아주 편안한 상태로 거의 눕다시피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조수석을 앞으로 최대한 밀고요. 모니터 위치도 약간 조정을 하죠. 그리고 최대한 시트를 밉니다. 그리고 발받침이 내려오죠. 발받침이 내려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신발을 벗고 발받침 위에 발을 올리고 아주 편안한 자세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마치면 버튼 하나로 눌러주면 발받침 올라가고 뒷좌석도 정돈되고 조수석도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죠. 자, BMW 7 시리즈의 리모트 키입니다. 위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고요. 그러면 밑에 차와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잠김, 닫힘, 도어는 잠겨 있고 유리창은 닫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차량 정보, 조명은 꺼져 있고요. 남은 연료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432km.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 출발 시각을 설정을 하면 출발 시간에 맞춰서 냉난방을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갈수록 그 어떤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차의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키입니다. 차문이 닫혀 있고요. 트렁크도 닫혀 있고 경보는 켜져 있다. 뭐 이런 그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사무실에 앉아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직입니다. 오너석 뒷좌석 우측 좌석의 편의를 위해서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밀고 접으면 운전자의 사이드 미러,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가립니다.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헤드레스트가 접히면서 가리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뒷좌석 승객의 오너의 편리성,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차의 안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차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 바로 차의 안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750 Li xDrive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는 차여서 일일이 다 그 기능 하나하나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BMW가 만든 플래그십 세단답게 차의 각 부분이 최고의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운전자가 해야 될 영역은 좁아지고 차가 그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래를 지향하는 최첨단 차량임에도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운전자를 앞에서 끌고 가는 차라고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What?